식사 잘 하셨습니까? 자, 6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2번. 옳은 것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이런 거는 2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를 답을 해야 되겠죠. 서로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잖아요. 매도 임대 의뢰인, 요거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쌍방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은 확인 설명서는 5년 보존이 아니라 3년 보존,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 5년 보존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63번 문제입니다. 63번 문제.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해야 될 사항, 허가구역 지정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소재지,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용도, 지역, 그 다음에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뭐 몇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면제 이런 거 해야 되고요. 답은 4번입니다.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의 지적도 임야도가 아니라 지형도입니다. 지적도, 지형도, 지형도면 이게 조금씩 다르죠. 지적도는 편면도입니다. 편면도. 지형도는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지형도면은 공법에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 도시계획 위반 결정 효력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죠. 지형도면은 도시계획 내용까지도 자세히 적은 도면을 지형도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32회 때 어떻게 출제됐냐면은 여기에 지형도 대신에 오타로 출제됐었죠. 축척, 이게 오타였습니다. 축척 대신에 축적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정답으로 인정했었습니다. 기출문제에는 뭐 이렇게까지 안 나올 수는 있는데요. 요거 한번 2만 5천 분의 1 또는 5만 분의 1 시험에는 축적이라고 해서 틀린 것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32회 시험에. 자, 그래서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지적도 임야도가 아니라 지형도입니다. 지형도는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64번 문제입니다. 64번 문제. 맞는 것은 했는데 1번. 개혁공에서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이 아니고 주택 외에 대해서 실제 자기가 받고 싶은 요율을 게시해야 되고 초과해서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을 게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외. 자, 그 다음에 2번 중개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자, 그 다음에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무효 아니다. 무등록 업자는 보수를 받을 수 없지만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 받아도 된다. 그러나 4번 무등록 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했죠. 무등록 업자는 중개보수 받을 수 없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5번이 답인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보증금 1억, 권리금 1억 이렇게 2억을 알선하고 원래 보증금이 1억이면 최대 0.9%라 하더라도 90만 원밖에 못 받죠. 상가라면 0.9 가능하잖아요. 최대. 권리금이니까 상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2억을 권리금 1억, 보증금 1억 이렇게 중개를 하고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두 개를 합해서.
어디까지가 중개보수고 어디까지가 권리금 알선 대가인지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다면 법정보수 90만 원 초과 상당액은 권리금 알선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5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영수증에다가 중개보수 100만 원, 권리금 알선 대가 1900만 원 이렇게 적어줬으면 위반이죠. 이론적으로 법정보수를 초과했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번입니다. 65번 외국인 특례입니다. 외국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외국인이 건축물을 증여계약을 한 경우 신고 대상 아니다 입니다. 교환 증여계약도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맞습니다.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이어 가지고 토지만 신고했는데 지금은 외국인 특례라고 해서 토지든 건축물이든 입주권이든 분양권이든 다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허가는 건축물은 허가 대상 아니고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토지 취득 허가. 우리 그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경우도 토지에 대해서만 허가받죠. 토지에 대해서만.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틀렸습니다. 입주권, 분양권 허가 대상은 아니고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신고관청은 이게 맞네요.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45번에 11번에 있습니다. 45번에 11번에 있습니다. 5번이 옳은 정답입니다. 45번에 11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 문제입니다. 66번 문제. 66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등록 신청 시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 수료증 사본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등록 신청 시 여권용 사진 한 매 제출해야 되고요. 매수 신청 대리는 2매 제출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한 매, 2매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좀 다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점검을 하라고 내놓은 문제고요. 인장등록은 인장등록, 변경등록 모두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입법의 불비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시행규칙 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안 되는데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시행규칙 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협회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은 협회만 지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5-2는 3이라고 했죠. 지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현재 지정받은 업체는 협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회 한방 정보망 하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 협회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입니다. 미엄 개업공개사는 회원자질 향상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회장께서는 그래서 법정단체화 추진하겠다. 그게 공약으로 내걸어서 당선됐습니다. 지금은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회원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설립하고 무조건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토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가입해야 되면 회비를 비싸게 받아도 억울해도 무조건 가입해야 되잖아요. 개업하면. 지금은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협회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의무적으로 회원이 된다. 옛날에 의무적으로 회원이 됐었습니다. 이때는 회비 100만 원 받았어요. 그것도 무조건 가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회비 50만 원 받아요. 저는 회비 한 푼도 안 내고 가입했어요. 옛날에 돈 없다고 하니까 그럼 일단 가입은 먼저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안 받더라고. 다시 폐업했다 다시 등록하니까 또 돈 안 받아요. 신규로 하는 사람만 지금 50만 원 받아요. 그 돈 없다고 하면 천천히 돈 생기면 내세요. 일단 가입하세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다 틀렸네요. 없음이 답입니다. 1번. 이게 과거에는 시험 문제에 없음이 정답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1999년 이후 그 김대중 정부에서 이거 실컷 찾아라고 해서 열심히 찾았더니만 하나도 없다 이러면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므로 없음이 답이 되도록은 출제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없음이 답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연습이니까 실컷 찾았는데 없어요. 지금 열받는다고 그러면 찾아라 해놓고 장난치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다 틀렸어요. 맞는 거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8번 문제입니다. 요약집 131페이지 박스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인데 방치하면 100분의 10, 3번이 답입니다.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가 되겠습니다. 기타 7%입니다. 요약집 131페이지 박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69번 문제입니다. 69번 문제. 131페이지 없어요. 134? 134. 제가 이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기억 못해요. 대충 이 정도 있다만 알고 정확하게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전에 이게 100분의 7, 100분의 5 이게 공법, 옛날에 공법이었잖아요. 이게 2017년까지는 공법에 시험에 출제됐었다고요. 공인중개사법에는 아직 이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공법에 있다가 넘어왔죠. 자, 중개사무소 최소 면적 없습니다. 실무교육 교육장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정정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예, 게시해야 되는 거 등수사보자 게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등록증 대신에 분사무소의 경우 신고 확인서를 게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게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되고요. 소공 자격증 원본 게시 안 해도 개공이 처벌받습니다. 임목 등록 원부에 임목을 등록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사유란에 임목 등록 명의인과 성명일자를 기재해야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임목이 있는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임목 등록상이 표시됩니다. 표제부에 토지 임목이 있는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5번이 X입니다. 이제 임야대장의 토지대장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임목이 있는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기재된다. 좀 생소하죠. 이런 건 처음 들어본 거 비슷하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5번. 그래서 많이 들어봤던 거 너무 짜증날 정도로 많이 들었던 게 중요한 거고요. 오늘 처음 듣는 거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5번만 별로 안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중요합니다. 자, 70번입니다. 포상금. 70번 포상금인데요. 암기 프린터 28번에 있습니다. 28번에 포상금 거짓 해임 허가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암기 프린트 28번에 맨 위 밑에 거짓 신고,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자,
자, 그래서 해제됐는데 해제 신고 안 한 경우 이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제 안 됐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거짓, 해임, 허가. 이 거짓, 해임 요 4개는 과태료 금액의 20%가 포상금이고 뒤에 2개는 50만 원입니다. 포상금의 액수가. 포상금이 32회 때는 2문제 시험에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법 1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문제. 그런데 33회 때는 1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올해 2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거짓, 해임, 허가. 시작. 71번입니다. 상가 임대차와 관련해서 틀린 내용입니다. 자, 세종시에는 환산보증금 6억 9천만 원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받을 권리가 있다. 6억 9천이 아니라 세종시는 5억 4천입니다. 5억 4천.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29번 맨 밑에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은 9억, 과밀역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이하입니다. 3억 7천 이하. 3억 7천 이하. 세종시의 경우에는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실제 시험에 뭐 세종시, 이천시 이렇게 물으면 그거는 좀 지역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래 이렇게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실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물은 적이 있어요. 진주, 강화도 이런 데가 나왔어요. 아, 진주가 아니라 창원 나왔네. 창원 보기가 실제 과거 시험에 창원은 기타 지역이죠. 3억 7천입니다. 창원. 이런 지역별로 나온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그래서 어쨌든 한 번쯤은 이걸 우선 면제, 요게 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고요. 최우선 면제 받는 경우는 얼마입니까? 서울에서는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환산보증금이, 최우선 면제는 보증금 2,200만 원 범위 내에서, 광역시는 과밀역제권역 5,500만 원 나누기 3에서 1,900만 원까지, 광역시는 3,800만 원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하면 1,300만 원까지, 기타 지역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3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금액 이하여야 되고, 환산보증금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받는 것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받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경매 신청할 때는 안 비워줘도 된다. 건물을 그냥 경매 신청은 할 수 있다. 나중에 배당 받으려면 명도해야 되죠. 그러나 처음 경매 신청은 건물 안 비워주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권은 경매 넘어가면 소멸됩니다. 다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 대항력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최선순위인 경우 배당 요구하면 무조건 말소되죠.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최선순위라도 무조건 말소되는데, 임차권은 배당 요구했다 하더라도 전액 다 받을 때까지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최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앞서 있어야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결정에 대해서 명령이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항고라고 하고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를 항소라고 합니다. 법률 용어로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요거 1번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지역별로 금액을 다 암기하는 게 그냥 서울, 과밀역제권역, 광역시, 기타 지역 이렇게만 봐도 되겠죠. 디테일하게 세종시까지 안 봐도. 부산은 6억 9천입니다. 우선 면제 받을 때는 6억 9천,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에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에요. 예, 부산은. 예. 예, 파주도 그래요. 파주도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기타 지역이에요. 예,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되고요. 파주. 그렇게까지 그 디테일한 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72번입니다.
예, 아마 그럴 거예요. 5,500. 지금 프린터가 없어서 29번에요. 500으로 돼 있어요. 다른 분도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29페이지. 이게 돼야지. 가밀인 경우에는 5,500 이하인 경우 1,900. 여기 5,500, 5,000 그럼 5,500으로 고치세요. 29번에 29번. 예. (29번에) 동그라미 2번. 저도 이거 근데 이때까지 계속 그럼 몇 년 동안 이렇게 오타가 있었나 보네. 이때까지 몰랐네 저도. (72번입니다) 양벌규정 틀린 것입니다. 법 제50조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개업공개사는 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받아도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럼 직원 잘못으로 3년 동안 개업도 못한다고 하면 직원이 역선택할 수 있잖아요. 사장 망하게 하려고. 그래서 본인 잘못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은 경우만 결격사유고, 직원 잘못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소공,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경우만 양벌규정 적용됩니다. 양벌규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법 제50조에 있고요. 다만 지금 그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사장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사장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 양벌규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양벌규정은 법 제50조에 양벌규정이라는 명시적 규정이 있습니다. 양벌규정에 의해서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절대로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 가는 일은 없다. 감옥 가는 일은 없다. 행정질서벌은 양벌규정 적용될 여지가 없다. 양벌규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조금 전에 말했지만 아까 보조원이 고지하지 않는 경우 사장도 500만 원 과태료 받는다고 했죠. 그러나 그걸 양벌규정이라고 법에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표현이 약간은 좀 논란의 여진이 있는데 어쨌든 양벌규정이라는 표현이 법 제50조에서만 양벌규정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고용인 잘못으로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아니죠. 5번이 틀렸습니다. 과실책임입니다. 과실책임. 과실이 없으면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 받지 않습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3번 문제입니다. 73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실무교육의 경우 법률 지식이 들어가고요.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들어갑니다. 직업윤리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습니다. 2번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직무교육, 직업윤리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맞고요.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요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 내용 틀리게 한 거 이거 반대로 법률 지식, 법제도의 변경 바꿔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연수교육은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법제도의 변경사항을 강의해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이고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법인의 이건 기출문제는 아닙니다. 5번은 답이 5번인데요. 5번은 아직 기출문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임원 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만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 용어정의에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의 용어정의에 보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반대 해석을 하면 법인의 임원 사원이라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보조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연수교육은 모든 임원이 아니라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습니다. 시험에는 5번 지문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연수교육이 아니라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오직 대표자만 받는다 했죠.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연수교육은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는다. 개공, 소공이 받는다 돼 있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4번 문제입니다. 74번 문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옳은 것은 무상중개도 확인 설명해야 된다. 공짜 돈 안 받았다고 확인 설명을 안 하거나 잘못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돈 안 받는 경우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평당 100만 원 입금시키라 해가지고 매도인한테만 평당 150만 원 팔아주고 50만 원씩 먹고 매수인한테는 한 푼도 안 받고 손해 왕창 입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돈 안 받아도 확인 설명 똑바로 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거래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는 처벌 안 됩니다. 왜? 미수범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기수범만 처벌하고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평당 얼마 입금시키고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좋다. 지금 양평에 김건희 여사 땅 있는데 그 강화면에 지금 개발하시는 분이 저한테 평당 140만 원 입금시키면 120만 원 입금시키면 된다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140만 원에 분양하니까 평당 20만 원씩 저보고 먹으라더라고요. 1000평만 하면 2천만 원 보내요. 제가 할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반 또 나눠 먹을게요. 제가 10만 원 드릴게요. 평당.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저도 친구들이 가끔 기획부동산 사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기획부동산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그 지금 양평에 2000평이 있대. 계획관리지역이래요. 그 계획관리지역이니까 무인 모텔 이런 것도 가능하죠. 네, 근데 주택이 먼저 들어오면 모텔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신도시에는 주택 들어오기 전에 모텔이 먼저 들어와 버린다고. 그러면 모텔이 먼저 생겨 있는데 나중에 딴소리 할 수는 없죠. 그 천안에도 불당동, 신불당동 이런 데 보니까 모텔이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허벌판에.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주택이 들어오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거. 아파트 이런 거 들어와 있는데 모텔 만들면 막 옆에서 데모하고 반대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자, 그래서 받기로 약속, 내가 지금 받은 것도 없다고요. 그럼 뭐 물론 분양대행하고 받는 건 또 중개보수도 아니니까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중개보수라도 받기로 약속만 했지 받은 게 없으면 처벌받지는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분양대행보수는 중개보수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상관없죠? 초과에 해당된다. 중개보수 초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록 취소할 수 있는데 컨설팅 보수 많이 받아도 됩니다. 상가 분양 대행 보수 많이 받아도 됩니다. 그 여러분들도 중개업 할 때 업종을 적을 때 중개업만 적지 말고 이삿짐센터, 알선, 컨설팅 뭐 이런 거 개발에 관한 상담 적어요. 전 다 적었어요. 적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컨설팅 사업자 등록도 배우자 명의로 따로 내더라고요. 컨설팅 사업자는 지금 현재는 뭐 특별히 자격증 있는 사람만 컨설팅 사업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네이버 다음에 제 이름 검색하면 부동산 컨설팅 업자라고 돼 있어요. 제 직업이. 와이프는 엄청 싫어하더라고. 컨설팅 업자면 사기꾼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 했냐. 저보고 따지더라고. 내가 했냐. 그 네이버에서 그렇게 지 맘대로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컨설팅 수수료는 많이 받아도 돼요. 그 대신에 판례는 그런 건 있어요. 컨설팅도 안 해주고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목적으로 영수증만 컨설팅 영수증 끊어주고 실제 컨설팅 해준 게 하나도 없다면 중개보수 초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컨설팅이라는 건 사업 타당성 분석이잖아요. 뭐 세무 컨설팅, 그 통계청 인터넷을 통해서 컨설팅 보고서 적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각종 통계 인용하면 돼. 뭐 이천의 인구가 얼마다, 여주 인구가 12만 명이다, 양평 인구 11만 명이다. 그럼 이 근처에 지금 이천은
한 40만 명 됩니까? 얼마예요? 안 돼. 20만 명밖에 안 돼요. 그것밖에 안 돼요. 여주가 12만 명, 양평은 11만 명이라더라고. 양평은 11만 명인데도 군입니다. 군. 자, 그 다음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가 3년에 3천만 원, 49조가 1년에 1천만 원, 행정형벌입니다.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 죄를 여러 개 지었다고 사기도 치고 공인중개사법도 위반하고 이렇게 했으면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반드시 이를 분리하여 선고해야 된다. 왜?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분리해줘야 알겠죠. 사기죄로 벌금 얼마, 공인중개사법 얼마, 이걸 분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엄,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는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지만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는데 판례입니다. 당연히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했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겠죠. 자격증을 땄든 안 땄든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자격증 땄다 하더라도 등록 안 하고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죠. 안 따고 한 사람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판례입니다. 판례. 미엄도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답 2번입니다. 두 개입니다. 옳은 것. 기억하고 리얼 두 개가 옳은 내용입니다. 자격증을 땄든 안 땄든 아예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다. 직업을 안 하고 우연히 한두 번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75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암기 프린터 51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51번에 동그라미 4번. 답 4번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 요거는 자격증 제출하지 않습니다.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 암기 프린터 51번에 1번부터 3번까지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시 4번 제출해야 되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도 자격증 4번 제출해야 됩니다. 5번, 51번에 5번. 답 4번이고요.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이천에 있다 여주로 옮기면 이천에서 받은 거 원본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천에서 옮기더라도 주소를 바꿔줘야 되니까 어차피 원본 제출해야 됩니다.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되니까. 그래서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51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는 게 4번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입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은 했는데 취소해야 되는 것 대여, 자격 등록증 대여, 그 다음에 사망, 그 다음에 거짓 정보 공개하면 뭡니까? 거짓 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절대적 취소. 암기 프린트는 16번에 있습니다. 16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가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가태료에 해당되면 업무정지. 직접거래, 금지행위,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 인장 등록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기출문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절대적 취소. 암기 프린터 16번 해, 부, 결의, 소양 없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7번 문제입니다. 77번.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죠. 자격 취소 암기 프린트 18번에 보면 부양지역이라고 했는데 부양지검으로 바꿔야 돼. 금고 이상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취소잖아요. 업무 관련 범죄로 사기, 배임, 횡령, 사문서 위조, 행사, 위조, 동행사, 그 다음에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시험 못 본다. 다 시험 볼 수 있다. 다만 못 보는 거 딱 하나 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빼고는 다 시험은 볼 수 있다. 교도소에서도 시험 볼 수 있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은 자, 신용불량자 다 시험 볼 수 있죠. 시험 못 보는 거는 딱 두 가지. 자격 취소되고 3년, 부정행위 5년 미경과자. 3년이 아니고 이게 3번 5년이라고 부정행위 하면 4번이 정답이네요. 유사명칭 사용하면 1년 이하 2천억이나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대표자라는 명칭을 자격증 없는 사람이 써도 유사명칭에 해당된다. 부동산 유서 대표. 자, 그 다음에 5번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